안녕하세요. 차선생의 차이야기입니다. 며칠 동안 지리산 쌍계사 시베지하고 화엄사의 장죽전 시베지를 다녀왔습니다. 화엄사에서 학술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갔지만 그 올라가는 길에 장죽전 시베지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면서 참 좋은 의미에서 시베지가 또 하나의 시베지를 봤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옛 고서에 보면 시베지가 이렇게 한 곳으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김대력공이 지리산 일원에 차를 심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일원이라고 해서 한 곳이 아닌 몇 곳에 이렇게 나눠서도 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혼자서 가져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장죽전 시베지라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엄사나 천은사 쪽에 보면 실질적인 중로차 대나무밭에서 나는 이 야생차는 그쪽 이렇게 화엄사나 이쪽 천은사 쪽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도 대나무밭에 차가 있는 이렇게 군락지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화엄사나 천은사나에 있는 중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화엄사 경내 안에 장죽전 시베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베지를 들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차나무 꽃이 지금 10월에서 11월에 차나무 꽃이 필 시기죠. 그래서 그 차나무에 꽃이 핀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그 피어 있는 꽃이 참 예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차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는데 그 옆에 역시 실화 쌍봉수라서 그런지 차나무 씨앗도 같이 많이 이렇게 열려서 같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균관대학에서 지금의 차 이렇게 그 김리현 선생님께서 처음에 성균관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강의를 들으시던 중에 교수님하고 같이 성균관에서 그 차와 차나무와 차나무의 꽃과 차나무의 씨앗은 실화 쌍봉수기 때문에 같이 좀 공존한다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차나무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차 씨앗이 맺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서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차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자라는 그런 공론이 모아져서 지금의 성균관대학에 차 학과가 개설됐던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회상하게 됐고 그리고 차 나무가 실화 쌍봉수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차꽃이 10월에 펴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핀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게 실화 쌍봉수고 또한 직근성이면서 지금 가을철에는 저희들이 여름에는 덕금 녹차를 아니 봄에는 싹이 올라올 때 명전이나 우전 또는 세작 이렇게 덕금차 계열로 여린 잎을 사용하는 차를 만드는 반면 5월에서 한 6월 사이는 세작 이제 중작과 대작을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작과 대작은 거의 만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삼진제다의 화랑이라는 그 녹차라든지 아니면 원화보살님의 그 녹차는 진짜 제 마음을 통틀어서 그렇게 좋은 차는 없었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마음에 드는 차가 거의 없었다 할 만큼
좋은 차였습니다. 최근에 그 오충석 대표가 만드는 그 차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가을인데 사람들이 가을에는 차를 만들지 않는 줄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을에 추차가 만들어집니다. 추차의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황차 계열로 알고 있는 오룡이나 아니면은 이 철관음 종류들이 주로 추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봄에 여린 잎으로 만들면 그 향이나 맛은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우면서 깊이가 있는 반면 추차의 특징은 향이 굉장히 강하고 맛도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들이 이 가을이 되면 이 차잎의 향과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법제해서 차로서 마시는 대표적인 차들이 지금 저희들이 마시고 있는 철관음이나 오룡 계열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차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봄에 그 싹이나 여린 새싹을 갖고 만드시는 경우를 제가 왕왕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게 되는 거는 우리 봄에는 녹차 계열의 덕금차를 주로 만들고 그 황차 계열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건 황차라기보다는 발효된 홍차에 가까운 맛이 납니다. 근데 황차의 맛은 홍차의 맛과는 조금 차별화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황차를 만들면서도 그 맛과 향이 이렇게 깊이 못 가는 이유는 포도유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차의 어떤 진액을 많이 이렇게 빼내는 경우가 있는데, 유념이라는 거는 녹차 잎에 이 찻잎에 상처를 줘서 물이 잘 스며들고 차가 잘 스며 배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무엇을 차에 대한 어떤 성분을 갖다 밖으로 빼내거나 아니면은 쥐어짜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향이나 맛이 굉장히 흐릿하고 엷고 가벼운 거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봄에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황차 계열이나 오룡 아니면 이 철관음 계열들은 10월에 추차를 사용해서 이 10월 정도에 채취되는 그 추찻잎을 사용해서 차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봄에 녹차를 만들던 그 상황에서 그거를 같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찻잎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덜해서인지 추차와 지금 봄에 만드는 춘차를 갖다가 잘 구분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정확히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진들께서 연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생들이 예전에 어떤 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오룡이나 철관음 같은 경우는 추차였습니다. 그리고 추차는 10월 정도 이때쯤 채취되는 차잎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차꽃이 피고 며칠 전에 화엄사라든지 쌍계사를 10회지를 다녀오면서 차꽃을 올해 처음 개화가 시작되는 차꽃을 보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차꽃들은 내년에 이제 결실을 맺어서 씨앗이 되고, 올해의 차 씨앗들은 작년에 피었던 그 개화된 그 차꽃들의 결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 씨앗을 이번에 조금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 차 씨앗을 함부로 따면 차나무한테 되게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않고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조금 더 이렇게 더해 봤습니다. 다우 여러분께서도 이제 기회가 조금 되시면 코로나의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가끔씩 차밭 한번 이렇게 산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차꽃이 피고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차 씨앗이 같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차나무를 이뤄서 실화 쌍봉수라고 하는지, 씨앗과 차의 꽃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차 이야기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